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응마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저출생 대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간신히 지켜낸 연간 출산율 0.7명선은 올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명대 출산율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2만 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더욱 심각한 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생 지표가 개선의 여지도 적다는 점입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혼인을 하고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낮아질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쇼크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을 대수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만 뜯어봐도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의 최하위권. 지난 18년간 360조 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예산이 적다 보니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육아휴직 제도만 하더라도 단순히 급여나 기간을 찔끔 늘려주는 식이 아닌 부부 공동 돌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빠 휴직 의무화와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체코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남성 휴직 3년 보장, 아빠 할당제 등을 통해 출산율을 OECD 10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돌봄 비용 많이 들여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출산율과 육아가 눈치 보니까 돌봄의 사회적 지원도 있어야 하고 기업도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여성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하도록. 정부도 기존 저출생 정책의 재구조화를 예고한 상황. 이제 관심은 최근 재정비를 마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